학생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를 조금 다른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질문부터 먼저 제가 답을 하고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봤을 때 많이 배우는 것보다는 적더라도 확실하게 원리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길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많은 것을 외우고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늦더라도 빨리 많이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정말 이걸 배워서 너무 잘 됐다. 내가 성장했다. 뭔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에 더 중점을 둬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질문, 안치현 학생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가의 성공에는 좋은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좋은 동료를 찾을 수 있는 교수님만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굳이 한 가지만 묻는다면 아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쉽거나 어렵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부모는 우리 마음대로, 가족은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인간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사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이 말은 안 해도 매력적인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우리는 본질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인가? 그러면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좋은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남녀 간의 연애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나중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아주 참 좋았어. 바꿔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통찰력은 거저 생기나요? 그 통찰력도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읽고 노력을 해야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런 매력적이고 실력 있고 팔방미인을 찾으려고 나간다고 그게 그런 사람들이 사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UC 버클리에 있던 여학생이 한국에 와서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UC 버클리면 하버드, 예일 같은 그런 아주 우수한 학교죠.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인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근데 이 여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마 그 교회를 좀 다녔나 봐요. 그 상담을 했답니다. 이 참 훌륭한 남학생을 좀 찾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못 만나겠어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찾아다니면 찾을 확률이 적다. 어디 있는 줄 알고 누가 좋은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본인 자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본인 자신을 아주 누구라도 만나고 싶을 정도의 수준이 있고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소문이 나서 본인이 만나고 사귀고 싶은 남학생이 와 있을 거예요. 본인에게 말을 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학생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방학이 돼서 버클리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남을 훌륭한 학생을 찾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 작전이 성공을 해서 정말 본인이 꿈속에 가졌던 그런 훌륭한 남자친구 혹은 인생의 반려자를 찾았기를 저는 지금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론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뭐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 되고 젊은이만 해도 수백만 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가서 누굴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 꾸준히 옆에 가서 있으면서 그 사람을 관찰하고 알아야 뭐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바쁘잖아요. 학교에서 수업하기도 바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집에 가야 하고 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매력적인 사람, 내공이 있는 사람, 양식이 있는 사람, 또 훌륭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치현 학생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본인에게 투자하세요. 내가 매력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을 한번 스스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사람들이 옆에 나타날 겁니다. 나하고 같이 일하자고, 동아리도 좀 같이 하자고, 공부 같이 하자고, 스터디 그룹도 같이 하자고 이런 제안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아니면 교수들도 그런 학생에게 기회를 더 줍니다.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보면 어때? 뭐 외국에 유학이라든지 혹은 뭐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열심히 하니까 내가 볼 때 너 이거 하면은 잘 될 것 같아라고 기회를 주게 되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가게 되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오면은 못 만나잖아요.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직장인이라 그러면 회사에 가서 가장 본받을 만한 부장님, 국장님, 과장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가서 저 선배님 밑에 와서 좀 일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일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앞에서 평소에 어떻게 언행이 어떻게 되는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게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 여러분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런 훌륭한 사람 옆에 능력 있는 사람 옆에는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또 누군가가 위해서 여러분을 픽업을 하겠죠. 또 그런 선배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그 직장 안에서 그렇게 소문이 좋은 사람, 인격적으로나 실무 능력에 있어서 아주 뛰어나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분이 승진을 하고 진급을 하게 되면 그 밑에서 일했던 여러분도 학생도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밖에 그러면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이 인간관계에 대한 책인데 이건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게 되면 완전히 한 섹션이 좋은 사람 만나는 법,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더 나아가서 롤 모델을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그 사람의 여정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아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마쓰시다 그룹의 회장이 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다라고까지 불리는 사람입니다. 어느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을 만날 때 이분은 두 가지 이유로 주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본인이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경우라면
딱 두 가지 경우에 사람을 만나러 간답니다. 하나는 이 사람한테 내가 배울 점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난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운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답니다. 이거 개인적인 그 생각이니까 우리가 그냥 참고할 뿐입니다. 근데 그만큼 좋은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평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충 마무리해서 안치원 학생에게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명문대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명문대를 왜 가느냐? 뭐 부모가 좋다고 하니까, 뭐 프레스티지어스 하니까, 남들이 알아주니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가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 더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별로 그렇게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스미스 칼리지에 다니던 여학생이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그 커뮤니티, 그 교민사회 일 때문에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스미스 칼리지 왔냐고.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교 근처고 해서 좋은 사람 만나려고 제가 스미스 칼리지에 왔다고 그랬어요. 아, 이게 뭐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그런 생각 하는구나라고 제가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조금 길어져가지고 근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학생들에게. 시간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 뭐 심지어 4학년 학생도 아직 젊기 때문에 모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레토릭이 아닙니다. 말로만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나이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자, 그 임명진 학생의 얘기도 한번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 콘텐츠 학과 임명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업과 정신과 경영을 들으면서 윅3에서 강의에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 주실 때 이제 경영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하셨고, 관리는 사람과 자원을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절차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원과 사람 모두 아우르는 관리가 경영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메리어트의 회장 빌 메리어트가 실패는 디테일의 부족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으로서 강화할 수 있는 본인만의 디테일에 대해서 좀 효율적이고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임명진 학생의 질문은 참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우선 경영과 관리라는 단어가 미국에서는 영어로 매니지멘트로 한 단어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멘트를 경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라고도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대학교 이름, 제가 나온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는 경영대를 스쿨 오브 매니지멘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영대가 매니지멘트라고 썼죠. 근데 똑같은 경영대인데 하버드 대학에서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CLA 대학은 앤더슨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 여기 또 경영대를 매니지멘트라고 표현하고 예일 대학교도 예일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를 또 경영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경영이라는 말을 그 매니지멘트, 비즈니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좀 혼돈스러운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경영과 매니지멘트를 혼돈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떤 정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봐서 개념이 비슷하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조금 더 제가 clarify, 뚜렷하게 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그러면 주로 사람에 관련된 거잖아요. 사람만 다루는 거잖아요. 직접 밑에 내려가서 실무를 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이 일을 하도록 사람을 부린다. 사람을 매니지한다. 사람을 적재조소에 배치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사장을 임명하고 부사장을 임명하고 전무를 임명을 해서 회사를 끌고 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은 최고위 리더들에 해당된 사항이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그룹과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 이렇게 뚜렷하게 정의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forward looking, 멀리 미래를 보는 그런 시야를 갖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더 학생들이 혼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면에 관리는 윗사람들이 만든 큰 그림을 가지고 자원을 실제적으로 운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간 관리층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디테일을 관리한다. 그 디테일 안에는 각종 자원이라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의 과정을 중간 관리자, 뭐 하급 관리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관리의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이 나중에 최고 경영자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임명진 학생이 내가 처음에 했던 정의만 보게 되면 좀 헷갈리는 면이 사실 있어요. 잘 질문을 했습니다. 관리는 사람과 자원을 다 통솔하는 것이다. 근데 경영은 사람만 하는 거다. 그러므로 관리가 좀 더 넓은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그거를 이렇게 오히려 경영이 상위의 개념이고 관리가 하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 수업에서는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부족하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누구지? 우리 임명진 학생이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했네요. 원래 한 번에 비디오는 한 개 하나만 하는 건데 이거는 한 비디오에 두 개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두 번째 질문은 50%만 내가 그 점수를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공평해야 되니까.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실패는 디테일에서 나오고 성공은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디테일, 공장에서 화재 하나가 화재에 대한 방지라든지 청소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화재가 나게 되면 공장이 다 완전히 타버리잖아요. 그런 그 디테일에서 지저분하다든지 또 화학이 위험한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디테일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 공장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런데 성공은 왜 시스템이냐? 회사가 한 사람으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한 번 잘했다고 해서 그 성공이 계속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누가 오더라도 어느 사장이 오더라도 경영자가 오더라도 계속해서 잘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그 회사가 안전하잖아요. 좋은 사람이 오면 성공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CEO로 오게 되면 실패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그 회사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저한테 물어본 게 그럼 디테일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역시 저는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런 디테일에 대한 책이 있어요. 항상 우리의 스승은 책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디테일을 강화하는가? 어떻게 섬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처세와 경영학 섹션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카네기 인생론에 있어서 디테일, 업무에 있어서의 디테일, 그리고 업종별로 디테일에 대한 얘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롤 모델을 하나 찾아서 디테일에 강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스포츠 선수 중에서도 디테일에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노하우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 강화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에는 3월 16일, 3월 17일, 18일, 19일 이렇게 다 써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성적을 매깁니다. A서부터 F까지. 그 다음에 이 전날에 했던 거를 못했으면 그 다음날 보고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거의 2달 동안 이걸 매일 갖고 다니면서 그 전에 했나 안 했나, 그 전에 안 했던 거는 다시 돌아가서 표시를 해서 뒤에 꼭 할 수 있도록 디테일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을 만들고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롤 모델 책을 하나 구하시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디테일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거는 어느 거든지 overnight, 갑자기 되는 건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스피드가 좀 안 나는 편인데 제가 그래도 조금 빨리 남은 시간 정도 또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 책, 마케팅과 셀링, 판매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개념입니까? 마케팅이란 무엇입니까? 딱 나와야 돼요, 이제 여러분. 1학년이니까 뭐 조금 그래도 조금 시간을 주긴 줄게요. 소비자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것. 이게 피터 드러커의 아주 심플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판매와 마케팅은 뭐가 다른가? 어떤 학생은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판매 잘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피터 드러커는 마케팅과 셀링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피터 드러커답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판매와 마케팅은 반대다. 잘 이해가 안 되죠? 판매는 상품 위주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파는 거니까요. 그런데 마케팅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나, 소비자가 무엇을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대 개념이잖아요. 세일즈는 우리가 팔고 싶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개념인데 마케팅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만족을 시켜서 그 결과로 우리가 수익을 얻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도 나만 좋아할 사람, 나를 아껴줄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상대를 먼저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같이 성공해.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는 거 위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 잘 되는 거 중요해. 그런 사람 만나면요, 그거 반드시 성공해요. 근데 나만 사랑해줘라고 나 위주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중에 가면은 그 뭐 계속 줄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인생에 길게 보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라고 생각했던 게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싫어해요. 내가 항상 조금이라도 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같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도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거 학생 때는 잘 몰라요. 사회 나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세일즈와 마케팅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팔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우리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고 뭐가 필요한지 듣고 그 물건을 갖다 주고, 그것도 좋은 가격으로 좋은 가치를 주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친구가 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마치 천동설과 지동설로 비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사람들, 부모, 직업, 학교가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요? 공동 번영을 위해서, 이 큰 사회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내가 협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협력하면서 가는 건가요? 똑같아요. 친구 관계도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존재해? 그러면은 친구들 갑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해 하면 그거 되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그 인간관계는, 친구 관계는 영원하죠. 자, 판매와 마케팅에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자, 생산성에 미치는 요인, 피터 드러커 말에 의하면 지식이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으니까, 시간,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냐, 그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제품 믹스 혹은 제품의 포트폴리오, 제품의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되나, 그 너무 많으면 생산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너무 작아도 안 되겠지만. 프로세스 믹스, 이거는 어떤 거는 우리가 직접 생산 과정, 제작 과정에 대한 그 판매, 유통에까지 포함해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나은가?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것이 나은가? 그 생산 과정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구성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느냐. 우리 회사가 뭘 잘하지? 삼성 같은 경우도 그 계열사가 뭐 수십 개가 됩니다. 그런데 삼성을 외국에 가서 물어보면 다 전자회사로만 기억을 해요. 삼성에는 조선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도 있고, 금융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 좀 이제 연관이 있는 건데, 강점이 뭐냐, 우리 회사에. 그 강점을 알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회사에게는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 organizational structure, 조직이 방대하냐 아니면은 굉장히 슬림하냐, 아주 단촐하냐, 이것도 생산성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피터 드러커 입장에서 사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본질로 또 돌아갑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가끔씩 뜬금없이, 근데 우리의 업이 뭐예요? 아니, 그 업을 벌써 수십 년 해왔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회장 보고 회장이 사장에게, 근데 우리의 업이 뭐죠? 이렇게 던지는 거. 아, 이거 정말 고수예요, 고수. 그래서 고승이나 스님도 그 화두 하나 가지고 일생 동안 생각을 하잖아요. 그 우리의 사업이 무엇인가? 우리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피터 드러커는 우리들에게 물어요. 학생 여러분에게도 물어요. 학생 여러분의 사업이 뭐예요? 무엇이어야 해요? 그럼 바로 아주 훌륭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업이 공부예요. 그건 이제 나타나는 건 그렇죠. 그러나 더 물어봐요. 그럼 공부는 왜 하는데요? 공부의 본질은 뭐죠? 성적을 내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몇 단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방시혁이 아니라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서울대 졸업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서울대 졸업은 최하의 목표죠. 그건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이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저도 동의해요. 학교는 연습장인데요. 본게임 시작 안 했는데요. 서울대를 나왔건 전문대를 나왔건 고등학교를 나왔건. 그래서 정지용 회장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본게임에서는 챔피언 된 거 아니에요, 현대그룹에? 서울대학교라는 목표는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정의를 잘해야 돼요. 정의부터 하고 그 다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기업의 목표와 목적과 사명은 오로지 고객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오로지 고객에 의해서 정의. 왜냐? 기업은 고객이 없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 존재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기업의 목적과 사명도 고객 입장에서 정의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고객 만족,
더 나아가서 고객 감동,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기업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고객이 외면하면 그 회사는 망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품질을 내놓고도 망한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시간 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의 목적은 뭐고 나의 사명은 뭐예요? 근데 사람은 조금 달라요. 사람은 반은 남과 협력을 해야 되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면 존재가 불가능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모든 나의 목적과 사명을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거는 또 곤란해요. 왜냐하면 나다운 나도 중요하니까. 하늘이 나에게 준 재능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반은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재능, 타고난 탤런트, 이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정의하는 겁니다. 아,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나머지 반은 그쪽으로 가되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치관을 이해해서 섞어서 나의 가치관을 정의하는 겁니다. 같이 가야 하니까. 사회의 성공은 나 개인 혼자만 하는 성공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반은 나, 반은 상대방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나의 목적과 사명을 정의해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벌써 시간이 32분이 넘어서요. 오늘 섹션 여기까지 하고 일단 뭐 수요일 날은 제가 예고한 대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 나머지 뒷부분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설득력 있는 수업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 I began, I normally speak more than I'm supposed to be speaking. I'm sorry about that. 미안합니다가 중국어로 뭐더라? 부꺼치. 오케이, whatever. 자, 수요일 날 봅시다. Thank you.